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오늘은 커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중국의 커피 문화에 대한 기사를 좀 보다가 홍콩이랑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커피 문화를 즐기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당 커피를 얼마나 소비하는가에 대한 표인데요. 보시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커피를 좋아하고 많이 마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연에 무려 2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돈을 커피에 쓰고 있는 거죠. 홍콩도 커피 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커피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1년에 커피에 쓰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재밌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1년에 8달러밖에 커피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스타벅스에 한 2번 가고 마는 거죠. 그러면 커피 안 마시고 뭐 마시니? 라고 되묻는다면 중국 사람들은 이제 차를 마시겠죠. 차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커피를 그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마시는 문화는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다. 하지만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점점 중국에서 커지고 있고, 제가 통계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중국의 커피 시장은 1년에 한 11%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큼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 아니면 적어도 홍콩만큼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아시겠죠? 통계를 찾아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커피에 쓰는 돈과 중국이 커피에 쓰는 돈이 지금 얼추 비슷해요. 근데 인구를 생각해보면, 중국 인구가 지금 20배가 넘는데, 커피에 쓰는 돈은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만큼 커피를 즐기게 된다면 이 시장이 한 20배는 커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뭐 실제로 진짜 20배가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 5년, 10년 사이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이 점을 알 수 있겠죠. 한국에서 커피를 어떻게 즐기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저는 이제 홍콩이랑 중국에서 어떤 커피의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진짜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정말 거의 매일 마시거든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사 마시는 경우는 많이 줄었고, 집에서 내려 마시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가격대를 여기 보시면 홍콩 1달러는 약 145원이고요. 145원이라고 생각하시면 10 홍콩 달러라는 건 한 대충 1,400원, 1,5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 이하로 즐길 수 있는 커피의 선택지로는 믹스 커피를 마시거나, 그러니까 맥심 커피가 홍콩에도 많이 있어요. 맥심이라든지 맥스웰 같은 믹스 커피, 인스턴트 커피를 녹여서 집에서 먹거나, 아니면 콩을 사 와서 커피 가루 이런 거 사와가지고 집에서 드립을 하거나, 뭐 집에서 만들어서 마시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1,000원 이하로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선택지가 이제 캡슐 커피죠. 캡슐 커피는 한 개에 한 5 홍콩 달러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한 700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투샷을 한다 그러면은 1,400원 정도 들 테니까, 요 그래서 믹스 커피보다는 비싼 옵션이지만 싸고 간단하고 빠르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옵션이 바로 이 캡슐 커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편의점 커피가 있죠. 이 편의점 커피는 제 기억에 일본에서 시작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커피와 맛없는 커피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싸지만 가성비가 좋은 커피를 제공하겠다, 이런 야심을 품고 일본의 편의점 계열들, 그러니까 뭐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로손 이런 회사들이 시작한 편의점 커피인데요. 대충 가격은 한 1,500원에서 2,000원 이하이죠.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 자리에서 갈아서 내려준 커피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긴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이 있고 비싸거나 아니면은 싸거나 이래야지, 이게 너무 어중간해가지고 저는 편의점 커피는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선택지가 이제 패스트푸드 계열, 그러니까 맥카페라든지 그런 곳에서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 여기도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홍콩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스타벅스, 퍼시픽 이런 데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캡슐, 아니면 집에서 내려 마시기, 이건 뭐라도 요 구간은
좀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20에서 30달러 정도, 한 4,000원 정도 내고 뭘 마실 거면은 차라리 버블티라든지 녹차, 홍차 그런 걸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밀크티 같은 것도 굉장히 홍콩에서는 인기가 많은 옵션이고요. 브랜드를 예를 들면 뭐 타이거라든지 이팡 같은 브랜드, 대만 계열의 이제 차 브랜드들도 홍콩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 그 차를 한 잔 시켜서 마시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로 따지면 여기랑 여기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여기는 좀 비어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비어있고 차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30달러, 그러니까 한 4, 5천 원 선이죠. 거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외자계의 거대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커피가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스타벅스와 겨룰 만한 커피 브랜드로는 퍼시픽 커피라는 것이 있어요. 퍼시픽 커피는 지금은 이제 중국 회사인 차이나 리소스라는 맥주 같은 걸 파는 그런 회사의 일부인데요. 홍콩 사람들에게는 스타벅스랑 퍼시픽 커피가 거의 2대 커피 브랜드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든지 아니면 힙스터 카페, 뭐 일본의 유명한 바리스타가 와가지고 커피를 내려준다 뭐 이런데 그런 데가 이제 이 정도의 6,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자주 가서 마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즐겨 마시는 커피고요. 유명한 브랜드로는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퍼센트 아라비카라든지 커피 아카데믹스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커피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커피 브랜드를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가요. 퍼시픽 커피라는 것은 이제 홍콩에서 인기가 많은 커피 브랜드고요. 로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홍콩에서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커피숍이죠. 그리고 아라비카. 제가 알기로 이 아라비카라는 회사는 일본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홍콩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원래는 이게 어디 있었더라? 페리 정거장? 페리 정거장이 아니고 페리 선착장? 페리 선착장에 2층에 조만하게 있었어요. 근데 관광객들이 진짜 거기 많이 찾아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의 프랜차이즈가 이제 지점이 생겼습니다. 이제 케네디 타운에도 생겼고, 몬스터 빌딩에도 생겼고, 이게 몬스터 빌딩점이죠. 몬스터 빌딩에도 생겼고, 또 IFC에도 이렇게 지점이 있어요. 여기 진짜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곤 하죠. 근데 가격대는 굉장히 좀 비싸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 중에서 커피 아카데믹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흔하지 않게 커피와 음식이 둘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괜찮고 커피도 질이 진짜 좋아요. 여기는 원래 코즈웨이 베이에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었는데요. 장사가 잘 되면서 점점 지점을 늘려가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커피 아카데믹스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스프레소라든지 카페 라떼 같은 기본적인 그런 커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커피를 이제 매달 바꿔가면서 소개를 해줘요.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뭐 콜롬비아의 싱글 오리진 커피다. 이게 이번 달에 스페셜티 커피니까 한번 맛봐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질이 좋은 커피콩을 그 자리에서 갈아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줍니다. 여기가 이제 그 플래그십 스토어인 코즈웨이 베이 점이고요. 홍콩에 관광을 오신다면 여기 한번 꼭 들려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중국의 커피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1위안이 지금 한 170원 정도 하고요. 홍콩과 비슷하게 이제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옵션으로는 믹스 커피라든지 집에서 내려 마시거나 아니면 캡슐 커피를 이용하거나 편의점 커피를 이용하는 등의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계열의 커피, 맥도널드라든지 KFC가 요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가격대의 커피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로컬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는 중국에서도 좀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한 잔에 이게 얼마야? 한 5, 6천 원 하니까 중국은 그래도 소득 수준이 한국에 비해서 낮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스타벅스를 맨날 가서 한 잔씩 마시기에는 이게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가격대의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이랑은 좀 대조적이죠. 홍콩은 이제 비싸지만 마시는 커피로 여기에 이제 스페셜티 카페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중국은 스타벅스보다 싸지만 그럭저럭 맛있다라는 요 가격대 이제 로컬 브랜드들이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가 여기에 위치를 하겠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커피박스라든지 PCI 같은 로컬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스타벅스 커피라든지 코스타 같은 외자계 프랜차이즈, 미국계의 프랜차이즈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요새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요 고급 인스턴트 커피예요. 생각을 해보면 인스턴트 커피는 너무 편하긴 한데 맛이 없어요. 집에서 이제 콩을 갈아가지고 마시려면 너무 귀찮거든요. 콩을 뭐 가는 것도 귀찮고 내리는 것도 귀찮고 설거지도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가 정말 편하긴 편해요. 근데 아무래도 맛이 없죠. 그에 비해서 카페에서 한 5,000원 주고 사 먹는 커피는 맛이 비교적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비싸죠. 근데 그런 차관점을 가진 기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커피를 뭐 프리즈 드라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선한 상태에서 갈아서 그거를 맛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등의 그런 스타트업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턴버드라는 회사는 네슬레보다도 더 많이 팔린다고 해요. 타오바오에서. 광군제 같은 특별한 세일 기간에 네슬레를 누르고 판매 제1위 같은 거를 요새 차지하고 있는 떠오르는 커피 회사로 제가 이 세턴버드 커피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좀 느낌을 좀 보도록 해요. 웹에서. 네, 먼저 중국의 커피박스라는 회사의 브랜드는 이런 느낌이에요. 오렌지색이고요. 중국어로는 리엔 카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커피박스. 그리고 PCI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이렇게 생긴 어안 커피, PCI 커피. 루이싱 얘기하면 혼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루이싱. 정말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신과 트라우마를 남긴 루이싱 커피죠. 저는 근데 이 커피 주식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소개한다고 주식을 사라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세턴버드 커피, 그 인스턴트 커피를 파는 회사죠. 공식 웹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인스턴트 커피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먹을 만큼의 인스턴트 커피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에 3g이라고 하는데 여기 적혀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7. 그러니까 7은 진한 커피고 1은 연한 커피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냐면 그냥 요거를 뚜껑을 뿅 따가지고 물에다 적기만 하면 된대요. 세턴버드 커피의 타오바오 공식몰에 가시면 이렇게 상품의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열어서 그냥 물에 녹이면 그게 바로 커피라는 건데요. 기존의 인스턴트 커피보다 훨씬 맛이 좋다고 해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요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요렇게 녹여서 바로 먹을 수 있다니까 되게 혹하네요. 근데 저는 지금 좀 이게 걱정이 뭐냐면은 이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마신 다음에 이거 버리는 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세턴버드 커피를 보고 예쁘고 편하고 특별한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맛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홍콩이나 중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커피의 선택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티커는 SBUX고요. 퍼시픽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독으로 상장이 되어 있진 않지만 차이나 리소스라는 모 회사가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맥카페의 경우에는 맥도날드도 미국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슬레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맥심 같은 곳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한국에서 동서식품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아니에요. 추천 아니고요. 그런 선택지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피를 진짜 좋아하고 나는 믹스 커피를 맨날 마셔. 그러면 동서식품에 투자해두면 좋지 않을까요?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애정하는 브랜드에 투자를 해서 돈을 같이 벌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요. 네, 중국의 경우는요. 루이싱에 이미 피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세턴버드 커피는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지금 스타트업이고요. 제가 알기로 시리즈 B 펀딩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세콰이어 캐피탈이 투자를 해서 지금 시리즈 B까지 갔고요. 이 회사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뭐 시리즈 C, D, E 간 다음에 상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로컬 브랜드들, 루이싱은 빼고, 뭐 커피박스라든지 PCI 같은 커피 브랜드들이 더 성장을 한 다음에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요일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